이번 교육, 그러니까 총 32시간 8회기 교육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늘 강조하는 치료의 핵심은 약물 복용 플러스 4가지 요소입니다 하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할 텐데요. 이 왜 5가지 요소라고 안 하고 약물 치료 플러스 4가지 요소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만큼 약물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약을 꼭 드셔야 됩니다. 조현병 그리고 조울증 중에서도 특히 1형 조울증 같은 심한 조울증, 정신과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의 조울증 같은 경우는 꼭 약 드셔야 되고, 그러니까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심한 우울증의 경우에는 약을 꼭 먹어야 됩니다. 약을 먹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만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약을 먹는 데에다가 플러스해서 이렇게 교육도 받고 상담도 받고 등등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약을 꼭 드십사 강조하기 위해서 따로 뗀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상당수 환자나 가족분들이 보면 약만 그냥 꾸준히 먹고 있으면 병이 낫는 걸로 아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약만 먹고 다른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을 하염없이 보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약만 먹는 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약 먹는 거에 플러스 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복용 플러스 4가지 요소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전 교육에서 여러 차례 강의를 했어요. 가장 최근 강의를 했던 부분이 촛불 추천 210 해서 이거는 3기 모집 안내 때의 강의인데 그건 1시간 분량 가량 되고요. 그 다음에 촛불 추천 272 해서 4기 모집 안내 때인데 이것도 한 30분 분량 되고요. 그리고 따로 이 제목을 붙이지 않았더라도 교육 내용 중에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영상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런 촛불 추천 210이나 272 이런 거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제목만 말씀드리자면 결국 약물 복용 이외에 4가지 요소가 뭐냐 했을 때 하나가 가족의 정서적 지원 내지는 가족의 정서적 지원에 플러스 사회적 지원이라고 하는 이 지원 요소죠. 요게 이제 토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물 복용이라고 하는 것과 가족의 정서적 지원 내지는 사회적 지원이라고 하는 이 토대 위에서 그 다음에 당사자의 노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위에 3가지는 사실은 당사자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처음에 스스로 못할 때 가족분들이 도와주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사자가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가지가 제일 밑바탕이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인데 한마디로 하자면 증상 관리죠. 자기 자신의 증상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증상을 자기가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니까 자기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증상 자체가 스트레스하고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심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증상도 줄어들고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의 증상이 스트레스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나한테 내가 특히 힘들어하는 스트레스 자극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알아서 스트레스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위기 관리. 이게 이제 증상 관리를 잘 못하고 하다가 보면 위기 상황이 오죠. 여러 위기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때도 있고 폭력이 나오는 때도 있고 또 뭐 하여튼 자살하려고 하는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런 위기 상황을 스스로가 사실은 제일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당사자 본인이에요. 자기가 이런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에 대한 방법을 잘 배우고 자기 관찰을 잘 하다 보면은 자기가 상태가 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진다는 걸 자기가 금방 알아차려요. 그럼 그때 조치를 취하면 2, 3일이면 딱 떨어져 버리거든요. 올라가려다가 딱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치면 그 다음에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가족들이 알아차렸을 때는 간당간당한 거예요. 이게 빨리 손을 쓰면 숙질 수 있는데 손 안 쓰면 그대로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유하자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술 취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술이 딱 취할 때 어느 정도까지 취하면 야, 너 술 많이 취했다. 이제 술 그만 마셔라 하면 자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 딱 넘어서면 내가 무슨 술이 취했다 하느냐고 이제 말을 전혀 안 듣게 되는
그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 증상 관리 방법을 잘 알게 되면, 우리 술로 따지자면, 아, 내가 이제 취기가 좀 올라오네,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마시면 내가 취하겠네, 여기서 스톱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스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위기 시에 어떻게 하니까 내가 빨리 편안해지더라 하는, 요거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는 약 먹는 거고, 약의 용량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는 거예요. 뭐 비상약 같은 게 없을 때는 그냥 하루에 2봉 먹어버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 며칠만 하루에 2봉씩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트레스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니까 스트레스 확 줄여줘야 되죠. 뭐가 스트레스인지. 그러니까 일 같은 거 확 줄이고, 자기한테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그거 줄이는 거고, 그 다음에 어쨌거나 간에 잠 많이 자야 되고, 마음 편안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족들도 잠 많이 재우고,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 줄여주고, 그리고 약 높여주고, 그러면 며칠이면 올라가다가 말고 탁 떨어져요. 그럼 그때부터 제가 제대로 이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위기 관리 노하우인데, 이런 것도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가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자면 증상 관리, 그 다음에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 자기 생활이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해야 된다 하는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고한 삶의 목표,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요거는 원래는 당사자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족분들과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가족 교육을 그래도 체계적으로 시켜주는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곳이 지금 이제 몇 년 전에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새로 발족이 됐죠. 서울에. 잠깐만요. 서울에 이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당연히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교육비도 없죠. 무료죠. 서울의 가족들은 그런 점에서 참 좋은 거죠. 그래서 한데, 저도 정확히 몰라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지 해서 8회인지 교육을 할 거예요. 그거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면 돼요. 거기에서는 가족 교육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또 자기들 동영상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국립정신건강센터 치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분들이 어느 가족 모임이라도 한 군데는 소속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립정신건강센터 쪽에서 하는 가족 모임에 소속이 되시든지, 아니면 서울 쪽에서는 심지회라고 해서 거기도 괜찮아요. 거기는 자발적인 가족들의 모임인데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서도 모임을 하고 있어요. 2시간 교육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심지회는 제가 알기로 옛날에는 한 번 참석할 때에 5,000원 받았어요. 그러면 가면 김밥 한 줄 하고 우유 하나 주면 그거 먹고 이제 교육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족분들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들 어려운 형편이고 하는 걸 아니까 다 가급적 무료로, 아니면 최소한의 경비만 받고 교육을 하려고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서울 쪽에 그런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모임이지만 속초에는 홍수민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시는 설악 어우러기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도 제가 알기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산 쪽에는 부산 쪽에도 병원에서 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가족 모임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동네에 계시는 동네병원인가에서 하는 부산 쪽에 그 가족 모임이나에 물어보면 서영수 원장님 동네병원, 하여튼 그런 부산 쪽에 그 병원에 제가 벌써 오래됐어요. 한 4, 5년 전인가 초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가족분들이 한 4, 50명 매달 모임에 기본 그 정도 참석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원장님이 뜻을 가지고 계속 교육을 지원해 주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쪽에 당사자가 주도하는 모임은 희망바라기라고 해서 네이버에 희망바라기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카페지기 이름이 연지미카엘인데, 연지미카엘님이 하는 한 달에 한 번 가족하고 당사자하고 같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저희한테 창원에 있는 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하면서 당사자 2분이 저희 센터를 방문을 했었는데,
그분들도 이제 창원 쪽에서 자기들이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회원이 현재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홍보를 좀 하고 창원 쪽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마산 창원 쪽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면 좋겠다 하던데,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기를 그럼 다음에 본인들이 할 이야기가 준비되면 와서 영상을 한번 찍어라, 올려주면은 그 홍보가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죠. 그 다음에 또 수원에도 수원 정신건강가족학교라고 해서 거기에는 설운영님이라고 하는 가족분인데, 그분이 주도가 돼서 거기도 모임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제가 강의 초청받아서 가봤더니 거기도 한 3, 40명 한 번 교육에 그 정도씩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임이 있는데, 사실은 가족협회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해서 1시간은 교육을 듣게 해주고 또 1시간은 본인들끼리 서로 대화 나누고 이렇게 운영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뭐 어찌됐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모임이 없으면 본인이 들어서라도 모임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교육 받으시고 여기서 마음이 맞는 분들끼리 서로 연락처 주고받고 우리끼리 좀 모입시다 해서 모이셔도 되고, 서울 같은 데는 더더욱 좋은 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마다, 강서구 경우에도 꽤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구마다 좀 적극적인 가족분이 있으신 데에서는 자기들끼리 모임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제가 이야기가 잠깐 빗나갔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자, 가족분들이 어느 모임에 참석하실 때 참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그거고, 그런데 이제 기존의 모임에 조금 약간의 한계가 있긴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기존의 모임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주로 보면 적어도 한 10년, 20년 이상씩 이제 환자를 관리해오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잘해오신 분들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거의가 약물 치료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임에 가면은 약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대신에 대다수 우리 가족분들이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담의 중요성이나 이런 거는 강조하지 않은 경향이 있고, 또 급하면 무조건 입원시키라고 권해주시는 경향이 있고, 결국은 우리가 내가 해왔던 방법을 남한테 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그분들이 헤쳐나오던 시절에는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정말 고생해서 나름대로 공부하고 대처를 해보셨던 거죠. 그거에 비하면 최근 몇 년 사이, 불과 2, 3년 사이에요. 제가 처음 유튜브에 동영상 올릴 때도 아무도 동영상 올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보면 막 정신과 의사도 또 심리학자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에 올리고 있고, 정보의 옥석을 좀 구분하기 힘들어서 그런데 그래도 잘 찾아보면 좋은 강의들, 좋은 정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가족분들은 옛날보다는 정보가 많아서 이제는 대처하기가 수월하죠.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1세대, 2세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아무 정보도 없던 시절에 또 의사들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질문하면은 뭐 대답도 제대로 안 해주고 면담 시간도 너무 짧고, 그런 상황에서 책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하던 시절에 어떻게 아름아름으로 혼자서 공부해가면서 대처하셨던 그 가족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1세대 가족분들이고, 이제 지금 이렇게 저한테 교육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2세대 가족분들이죠. 이제 이 가족분들이 향후에 성장을 하면 5년 뒤, 10년 뒤 되면 우리 가족협회의 분위기도 저는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어느 모임이라도 소속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 공부 빡세게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보다도 어떤 면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은 당사자 본인이죠. 자기 문제인데, 자기 문제를 자기가 알고 그걸 헤쳐나오고 잘 극복을 해내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정보가 많아야 되거든요. 지식이 많아야 그 다음에 그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분들이 사실은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분들도 잘 도와주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 연구를 해보면 가족분들이 당사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공부할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니까 가정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더라. 정말로 재발률이 의미 있게 감소하고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 하는 거가
최소 1년 반에서 2년을 매주 1시간씩, 매주 한 번씩, 아니면 매주 2번씩 모여서 1년 반 내지 2년을 교육을 시켰더니 그 과정에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게 한번 듣고 이제 다 알았다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교육 들을 때는 아시는 것 같고 집에 가면 실천도 하려고 노력하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게 한 석 달, 넉 달만 지나면 다시 그냥 잊어버리고 원래 하던 대로 하기가 딱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전에는 이렇게 강의밖에 못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7월부터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초급 심화 과정. 그래서 이제 저한테 교육 들으신 분들이 다음에 이제 집단 상담식으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서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 방식으로 시간 수는 맹똑같아요. 시간 수는 한 번에 4시간씩 한 달에 2번 해서 그거는 6개월 과정으로 해서 하는 심화 과정을 만들었거든요. 그거는 6개월 한 번만 들어도 되고 듣고 그 다음에 또 듣고 또 듣고 해도 되는 과정으로 만들었는데 그 과정을 이제 새로 시작하려는 이유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 교육 과정은 강의가 위주가 되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못해요. 의논을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 개인 상담을 지속적으로 신청하시려면 급할 때 한 번은 상담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받기에는 상담료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저로서도 인연이 돼서 오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분들을 제대로 못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냥 강의만 하는 것만 가지고는, 또는 어쩌다 일회성으로 상담해 드리는 거로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제대로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속적인 모임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런 과정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초급 과정 들으시고 내가 그 모임에 참석해야 되겠다면 연이어서 그 과정에 바로 등록하셔서 계속 이제 해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변화가 결국은 일어납니다 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당사자 스스로도 변화가 일어나고, 이거는 그 후속 과정은 당사자도 참석할 수 있고 가족분들도 참석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가족분들도 당사자분들하고 같이 그런 모임을 하다 보면 좋은 게 모르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다른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서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공부 이렇게 8회기 32시간 교육이 상당히 교육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많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 교육 과정 치고는 제일 빡센 교육 과정일 거예요. 보통 많다 해봐야 한 16시간 정도 될 텐데 32시간 교육이 빡세죠. 근데 어찌됐건 이 교육을 들으시고 이후로도 계속 꾸준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하던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그래서 약물 복용의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라고 하는 이 바탕 위에서 당사자 스스로가 자신의 증상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확고한 삶의 목표를 갖출 때 결국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 그래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 뭐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한마디만 더 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사실은 약물 복용을 중심으로 오늘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하고 그 다음번하고 2번에 걸쳐서 가족의 정서적 지원, 그리고 사회적 지원, 이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증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3번을 강의를 할 거예요. 증상은 사실 자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의해보면 3번만으로도 부족하더라고요. 더 아주 자세히 증상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선순환적 생활 습관에 대해서 한 주 교육할 거고, 확고한 삶의 목표 한 주 교육할 거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먼저 첫 번 공부할 게 약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로 필수적인 약물 교육의 내용 해서 9가지를 간략하게 다룰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병치료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질문 해서 3가지. 원인, 치료의 목표, 치료의 방법. 이렇게를 다룰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간 쉬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